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가서 스마트 스토어 찾아서 들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상품을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상품을 올릴 때 블랙푸드, 까만 콩, 검정 콩을 올리는 거를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실제 책에 있는 대로 올려보는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가셔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내부의 시스템 작업 중이라 그런지 조금 느렸어서 아까 제가 엣지 브라우저로 열었던 거를 다시 한번 크롬 브라우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똑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혹시 크롬에서 엣지에서 뜨셨다, 그러니까 화면이 잘 떴다 하시는 분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상품을 올릴 때는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카테고리 입력에서는 우리는 검정콩을 올릴 거기 때문에 콩이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콩이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이라는 거를 고른 거예요. 팝업 메뉴가 뜬 거는 간단히 읽어보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설정하시는데요. 키워드가 들어가게 상품명을 정해라 라고 했었죠. 저희는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책에 나온 대로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 문제없이 잘 입력됐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책에서 판매가는 10만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판매가를 10만원을 했고요. 10만원을 만약에 내가 불안해서 더 적고 싶으신 분은 뭐 100만원 적으셔도 돼요. 자, 할인가는 책에서도 지금은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설정 안 함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할인가를 설정 안 한 상태로 올릴 거고 그 다음 부분에선 제가 할인가를 설정해서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 거라서 지금은 설정 안 할게요. 판매 기간도 설정을 하실 수 있지만 설정 안 함을 하면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는 일반적인 재화는 과세 상품이지만 지금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검정콩은 농축수 임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세 상품을 클릭했어요. 자, 재고 수량은 책에서 1개라고 돼 있어서 저도 1개를 적었지만 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수량인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판매하시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옵션에 있는 재고로 재고 수량이 바뀌게 되니까 그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를 올려볼게요. 자,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픽셀짜리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클릭을 해서 내 사진으로 갈게요. 그리고 건강 6번이라는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가 건강 6번 이미지가 들어가시게 되겠죠? 이 녹색 바가 끝까지 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져요. 추가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 밑에 조그만하게 버튼 형식으로 생겨 있는 게 추가 이미지고요. 대표 이미지를 보조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넣어야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개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3개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서 열어주신 후에 내 사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뜨고요. 건강 5번, 7번, 8번 이렇게를 선택하기로 했죠. 하나의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 개 사진을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다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기를 하시면 조금 기다리면 3개의 사진이 추가 이미지에 들어올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왔죠? 일단 제가 화면을 조금 휠을 굴려서 키웠고요. 요거 순서 변경을 하고 싶다. 나는 만약 이 사진이 앞쪽으로 오게끔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순서 변경을 눌러서 옆에 있는 석삼자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하시면 추가 이미지의 순서 또한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배치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하면은 이대로 바뀌겠죠? 자, 동영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상품에 대한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었다면 동영상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1분짜리 영상을 넣을 수가 있으며 여기 넣게 되면 추가 이미지의 맨 마지막에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동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제에서는 동영상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 설명으로 넘어갈 건데요. 상세 설명에는 직접 작성과 HTML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작성은 스마트 에디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걸 직접 작성이라고 하고,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직접 작성으로 작성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HTML 작성의 경우는 HTML 주소를 본인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HTML로 이제 작성을 하겠죠. 보통 HTML 작성의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활용은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몰드를 한꺼번에 운영해서 통합관리 프로그램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HTML 작성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다가 직접 작성을 쓴다. 그리고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이 녹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페이지는 124페이지 7번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만약에 블로그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간단한 에디터 화면인데요. 이 위쪽의 요소들 보시면 내가 사진을 추가할 땐 사진 추가, 동영상을 넣고자 할 땐 동영상 추가, 인용구라고 해서 약간 꾸민 글을 넣고자 할 땐 인용구, 이런 식으로 넣고자 하는 요소들을 그냥 눌러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8번 내용대로 스마트 에디터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글과 사진을 적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클릭해보면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다가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약간 여백을 띄기 위해서 저는 엔터 한 번 더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장을 다스리고 부종을 없애며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에는 위아래에 따옴표가 있죠. 요게 뭐냐면 인용구예요. 인용구의 옆에 세모 한번 눌러보면은 인용구는 원래 이렇게 좀 다양한 인용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제에서 쓴 거는 첫 번째 있는 따옴표를 쓴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온 이 요소 부분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러고 요 밑에 부분을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밑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는 글씨는 우리가 제목으로 적은 건데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러면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까맣게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위쪽에 이 서식 상자에 여기가 글씨 크기예요. 글씨 크기를 한 24포인트 정도 해볼까요? 더 크게 하실 분은 더 큰 글씨체를 누르셔도 돼요. 28포인트가 이 정도 되네요. 28포인트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진하게를 누르면 글씨가 진해졌죠.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 얘는 취소선, 얘가 글자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 배경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이 지금 제목처럼 요 가운데쯤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요게 정렬 방식이거든요. 정렬 방식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글씨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클릭하셔서 나머지 내용을 또 적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밑에다가 이제 제품에 대한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진이라는 요 탭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진을 눌러서 지금 요 예제 보니까 건강 7번 같아. 그쵸? 건강 7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건강 7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지금 아직 뜨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 파란색 바가 끝까지 가야 돼요. 아직 덜 떴죠? 오늘 일단 스마트 스토어가 대체적으로 조금 느린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기다렸다가 창 뜨면은 이어서 설명할게요. 창이 뜨는 걸 기다리기보다 일단 밑에 내용을 좀 먼저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적고 있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이번에 인용구의 버티컬 라인을 써볼 거거든요. 아,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뜨네. 자, 그럼 조금 설명 좀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진을 조금 어두우니까 밝게 보정을 하고 싶다든지, 물론 그 내용은 지금 바로 책에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사진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 교체, 편집, 크기 등의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사진을 만약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사진을 수정하는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이쪽 메뉴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자, 얘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2560 정도의 크기가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자르기 회전이라 해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거나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죠. 여기서 약간 이렇게 돌려서 약간 만약에 삐뚤어져 있는 이미지의 경우는 약간 이렇게 뭐 돌려서 맞춰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가장자리에 보면 이런 표식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만큼으로 이렇게 잘라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회전 반전해서 왼쪽으로 90도 또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거나 좌우를 바꾸거나 상하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만약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잘랐다 하면은 밑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대로 잘린 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버튼은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는 여러 가지 효과라고 할까요? 약간 뭐 밝기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보다 만약에 필터 효과를 준 게 괜찮겠다 하면은 필터 효과를 눌러 설정하실 수가 있고, 브라이트라든지 밝기 이런 필터의 정도를 조절을 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정이라는 기능은요, 밝기랑 채도 선명도를 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대비는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대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대비가 조금 더 또렷하게 나오기도 하고, 밝기나 선명도를 조절할 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봐두세요. 그 다음 요거는 액자라고 해서 테두리 만들 때, 근데 별로 테두리를 만들 일이 많진 않아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는 서명을 넣는 건데요. 뭐 요런 데다가 간단히 남들이 이제 내 거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어떤 서명을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위치를 이 위치에다가 놓고 싶다든지, 일종의 워터마크 형태로 만들 때 서명을 넣기도 합니다. 모자이크는 어느 부분을 가리고자 할 때 이용을 하는데 상세 페이지 같은 데서 가리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는 사진에다 글씨를 적을 때, 스티커는 사진에 이런 스티커를 붙일 때, 그리고 마스크는 일부분 잘라낼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원형으로만 자르고 싶다든지 이럴 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쓸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진을 우리가 올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미리 캔버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 놓을 거고요. 그 보정한 거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에디터까지 들어와서 작업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딱 올릴 때 이거 좀 고칠 걸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수정할 수 있는 요소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완료 안 하고 그냥 취소할게요. 자, 설명은 다 진행을 했고요. 완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눌렀어요. 그리고 사진을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경우에 따라 사진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요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네모 보이시죠?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서 본인이 두고 싶은 사이즈로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로 넣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으시니까 한번 지금 어차피 연습하는 중이니까 조절해 보시고 가운데로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넣고요. 이 밑에다가 이제 검정콩의 효능을 또 적을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 도구 중에서 요 인용구에 이번에는 버티컬 라인이라는 걸 써볼게요. 그럼 버티컬 라인은 보통 제가 소제목 같은 거 적을 때 활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검정콩의 효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본문 부분에 또 커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일반 콩과 비교하여 영양소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 하고 엔터 치면 2번이 생겨요. 효과가 있다네. 그 다음에 3번이 일단 뭐 이건 타이핑이니까 적어주시면 이 밑에 사진 배치하는 거 해볼게요. 4번까지 적었죠. 엔터를 치면 5번이 생길 텐데 다시 엔터 치면 5번이 풀려요. 그리고 바로 사진을 붙여서 놓기가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엔터 쳐서 여백을 좀 줄까요? 자, 이제 사진을 다시 누르시고 사진 2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사진을 누른 다음에
건강 6번하고 5번하고 6번 같아요. 그죠? 5번, 6번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진 두 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올려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올려진 게 5번 다음에 6번이 이렇게 밑에 이어져서 나왔을 건데요. 사진을 밑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신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5번 사진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요 옆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놨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바가 하나 보이죠? 이때 떼시면은 두 개의 사진을 같이 배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찍어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포스팅에 넘어가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스팅에 맞게 문서 너비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내가 넓게 할 거면 옆 트임을 하시고 아니면은 좀 정리가 되게끔 보이게 하려면은 문서 너비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 사진 옆으로 배치해 보시는 거 잘 됐는지 본 후에 나머지 부분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밑에 클릭하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검적콩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해서 내용 적고 사진 배치하고 그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워낙에 사진을 올리는 게 너무 느려서 저는 여기까지만 작성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뭐 어차피 올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버티컬 라인도 인용구에서 버티컬 라인 누르고 적고 밑에다가 1번, 2번 적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적는 부분이랑 그리고 사진 넣는 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가 조금 사진 올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포스팅 내용을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위쪽에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등록 버튼 누르기 전에 혹시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요거는 이제 PC 화면에서 볼 때 한 번 더 누르면 이건 이제 모바일에서 볼 때예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은 모바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PC에서 모바일에서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다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고 등록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상세 설명에 이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설명은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에디터의 기본 화면서부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128페이지의 9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밑에 보시면 상품 주요 정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옆에 세모, 여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상품 주요 정보를 펼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 주요 정보는요. 보통 내가 카테고리를 어떤 걸로 골랐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상품 주요 정보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명이나 브랜드명, 제조사가 있다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면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상품 속성에 콩에 맞춤 검색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확 시기는 언제쯤 수확이 됐는지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산지는 예를 들어서 국산이면 국산 골라주시고 무게는 한 1kg 정도라고 해볼까요? 0.5에서 2kg.
그래서 실제 값은 1kg. 형태는 그냥 지금은 아무렇게나 적으세요. 전 건조콩으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속성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친환경 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인증 대상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인증 선택은 여기서 이제 뭐 골라주시면 되는데, 만약 친환경 인증이 아닌 경우는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증 대상으로 따로 인증 번호를 받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을 골라볼게요. 자, 인증 정보 없으니까 넘어가고, 원산지 아까 국산으로 표시하기로 했었죠? 국산. 예를 들어 예제에서는 아마 경상북도 뭐 어느 군, 어느 시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어차피 테스트이기 때문에 편하신 거 그냥 골라주세요. 나중에는 그에 맞는 원산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상품 상세는 신상품과 중고상품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파는 건 신상품이니까 신상품으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제작인 경우는 여기를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은 맞춤 제작이 아니므로 체크할 필요가 없죠. 제조일자나 유효일자도 넣으셔도 되지만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예제를 보시면 이 상품 상태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맞춤 제작이나 제조일자에는 빨간색 표식이 없죠. 이 빨간색 표식이 있는 거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면 빨간색 표식이 없는 것들은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고요. 리뷰 노출 시킬 거니까 노출. 자, 여기까지 일단 다 보셨다면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페이지는 128페이지 10번 메뉴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요 V자 표시를 눌러보시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반드시 상품마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품군을 여기서 골라주시고요. 지금은 어디 속해요? 식품, 농축, 수산물에 속하죠. 그럼 이렇게 고르시고 입력하실 수 있으면 내용을 더 적어주시면 좋겠지만 딱히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눌러버리면 그 메뉴들의 상품 상세 참조라고 이렇게 적혀지게 됩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상품 정보 제공 고시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129페이지 11번 배송 항목에 대한 부분을 선택 입력을 할 건데요. 배송은 지금 일단 세팅을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이 배송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세팅할 때 편하게 세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송에서도 여기 표시 있는 부분을 눌러서 펴볼게요. 자, 배송 여부 배송할 거니까 배송.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랑 직접 배송이 있는데 당연히 택배 소포 등기로 고르겠죠. 방문 수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집까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까지 와서 수령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면 방문 수령이지만 실제 귀찮아요. 그렇게 하기는 그죠. 그래서 보통은 택배 소포 등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택배사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일단 보내게 될 택배사를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편의점 택배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택배사랑 계약을 맺지 않고 아마 상품이 한두 건 정도 팔릴 거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럼 편의점 택배로 택배사를 맞춰놓으면 되겠죠? 자,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과 오늘 출발이 있는데 일반 배송으로 보통은 두도록 하고요. 묶음 배송은 가능과 불가가 있는데 묶음 배송이 어떤 거냐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 스토어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한꺼번에 묶어서 배송을 할 거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물건을 직접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져다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묶음 배송이 가능으로 해놓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배송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불가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은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해놓을게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상품별 배송비인데요. 상품이 비싼 경우는 무료 배송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길 눌러서 내가 조건부로 무료로 해줄 거냐 아니면 유료 배송을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골라주시면 되세요. 조건부 무료 배송이란 거는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무료로 배송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유료 배송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배송비 얼마를 추가로 이제 물게끔 하는 게 유료 배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무료 아니면 유료 배송을 많이 하긴 하죠. 자, 저는 유료를 일단 고를게요. 그리고 기본 배송비를 여기다 작성하는데요. 보통 배송비는 배송비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상품들은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니까 배송비를 일단은 저는 3,000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방식은 착불, 선결제, 착불 또는 선결제 있는데요. 일단은 결제할 때 선결제 방식이 편하다 싶으시면 선결제로 해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착불 또는 선결제를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선결제라는 건 상품을 살 때 같이 결제라는 걸 선결제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선결제 방식을 골라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제주 도서상관은 보통은 이제 배송비가 더 들죠. 그랬을 때 추가 배송비를 설정을 할 거냐라는 메뉴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묶음 배송비 부분에서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따가 한번 이 부분은 세팅해 보고요. 지역별 차등 배송비라는 건 이런 건데요. 제주랑 도서상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에 배송을 해준다면 경기 지역은 뭐 5만 원에 배송을 하고 이렇게 배송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별 차등 배송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역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별도 설치비가 있음 없음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가구 같은 경우는요. 설치 기사가 직접 와서 설치를 해주죠. 그때 설치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별도 설치비 있음에서 얼마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없음으로 하시면 되죠. 지금은 우리는 없음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출고지. 이 출고지는 판매자 주소록에 있는 상품 출고지가 자동으로 적혀 있는데 만약 내가 출고지를 바꿔야 된다면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서 출고지를 신규 등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세팅은 처음에 우리가 주소 등록했던 그 주소가 출고지랑 반품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시죠? 이번엔 반품 교환이라는 부분도 볼게요. 자, 역시 옆에 펼침 단추를 풀어서 눌러주시고요. 반품 교환 택배사인데요. 기본 택배사는 한진택배로 맞춰져 있어요. 네, 네이버페이 지정 택배가 옛날에는 아마 우체국 택배였다가 한진택배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내용은 아직 안 바꿔놓은 것 같긴 한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반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바로 반품 신청을 눌러서 들어오는 경우는 한진택배에서 반품을 받으러 온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내가 뭐 편의점 택배로 보내려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서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한진택배로 맞춰져 있지만 내가 사업자를 내서 실제 이제 택배사랑 계약을 하신 경우는 그 택배사를 반품 택배사로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반품 배송비인데요. 편도 배송비니까 역시 3,000원 적을게요. 그리고 교환 배송비는 왕복이니까 6,000원 적을게요. 반품 교환지도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넣었던 사업장 주소가 넣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올릴 거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S 특이사항을 맞출 차례인데요. 요 AS에서도 역시 메뉴를 열어볼게요. 펼침 단추를 열어보시면 AS 전화번호와 AS 안내, 판매자 특이사항을 적도록 나와 있는데 AS 전화번호를 간단히 적을게요. 000-0000-0000. 원래는 이제 본인 그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테스트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AS 전화번호를 000으로 적었어요. 그 다음 밑에 AS 안내를 클릭해서 이거는 이제 AS 응대를 받으실 시간대라든지 그런 걸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 전화 AS 접수 가능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짝 적어주시면 되고요. 난 전화 못 받는다 하시는 분은 있다면 전화 상담 뭐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그래서 AS 안내 부분에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이렇게 해놓을게요. 판매자 특이사항은 따로 적으실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적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청약 철회나 배송기간 방법, 교환 반품의 보증 및 추가 비용, 판매 일시, 판매 지역, 판매 수량, 인도 지역 등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송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적으실 게 없겠지만 해외 배송 상품은 보통 배송기간이 길어요. 그럼 배송기간이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추가 상품으로 넘어가서 마저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추가 상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검정콩을 팔아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검정콩인데 이 검정콩을 판매하면서 검정콩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더 판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정콩을 판매하면서 검정콩을 담는 어떤 그릇도 같이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품을 설정해서 상품명을 적어 넣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얘는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구매 혜택 조건이라는 것도 잠깐 펼친 단추를 눌러서 펼쳐보자면 최소 구매 수량이나 최대 구매 수량, 포인트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소 구매 수량은 따로 적으실 게 일반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초반에 우리 예를 들어 스토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싸게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이제 해외 배송의 경우 그런 경우를 본 것 같긴 한데 영양제를 한 개씩 팔지 않고 6개 단위로 파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구매 수량이 6개 이상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대 구매 수량은 한 개 구매 시에 최대 몇 개까지 사게 할 것인가, 1인 구매 시 최대 몇 개까지 사게 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토어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가끔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의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제 여성복 쇼핑몰인데 자기네 쇼핑몰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미끼 상품으로 나시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끝나시. 끝나시를 한 장당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씩 그렇게 판다라고 해보면 물론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놓으면 엄청 사요. 하나만 사질 않거든요. 그럼 1인 구매 시 최대 몇 개까지 사게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게 최대 구매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수 구매 확인. 복수 구매 할인에는 설정함, 설정 안함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개 사면 할인해 줄 때. 근데 거의 설정 안 하시니까 이것도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포인트를 받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상품 구매 시에도 일정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지만 리뷰 작성 시에도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들에서도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단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매 시 지급하겠다면 여기다 체크하시게 되겠지만 보통은 상품 구매 시보다는 리뷰 작성 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품 구매 시에는 아마 일정 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정을 따로 안 하고요. 리뷰 작성 시에 텍스트 리뷰는 뭐 50원이면 포토 동영상 리뷰는 150원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뷰 작성을 할 때 돈이 지급되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자유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정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정산이 1일을 거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배송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구매 확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난 그냥 상품 받았으니까 끝났거든요. 예, 바로 그거 쓰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본인은 금액을 결제를 했으니까. 근데 구매 확정이 안 이루어지면은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자동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기간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내 돈은 그만큼이 묶여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요. 일반적으로 리뷰가 전혀 없는 것과 리뷰가 좋은 리뷰가 달려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품이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리뷰가 좋은 게 달려있는 것들을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뷰라는 부분이 그런 점에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몇몇 가지 쇼핑몰에서는 리뷰 이벤트 같은 걸 열어서 좋은 리뷰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리뷰 포인트를 막 5,000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그러니까 리뷰 그냥 대충 적을 걸 더 그 포인트 받으려고 더 잘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뷰 이벤트도 많이 도움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품 리뷰를 작성할 때 텍스트 리뷰랑 포토 리뷰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더 버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돈을 들여서 리뷰를 작성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정산도 빨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리뷰 작성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무이자 할부 뭐 따로 설정할 건 없으면 설정 안 함. 사은품이 있다면 사은품을 적거나 이벤트 열고 있는 게 있다면 이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 설정 볼게요. 자, 이 검색 설정에 지금 설정 안 함이라 돼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펼쳐보면은 태그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SE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SEO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태그들을 가지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키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품이 검색이 되는 루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에 상품에 대한 이거 오타가 났었네요. 상품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가 아무리 맞지 않으면 그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상품이 앞쪽에 안 뜰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세 설명 적을 때 아까 글 적었잖아요. 보통 네이버 검색 엔진은 원래부터가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키워드가 또 조금 더 정확하고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앞쪽으로 띄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 설명에 글 작성하는 거에 키워드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EO 부분에 키워드를 넣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SEO라고 한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들 내가 이 상품을 사람들한테 이제 띄울 때 즉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찾을 때 검색을 띄워줘 라는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그에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선 사실 고를 게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럼 태그 직접 입력을 눌러서 네, 여기 태그 직접 입력을 눌러서 태그를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리태, 검정콩, 검은콩, 쥐누니콩 뭐 해당하는 거, 그죠? 국내산콩 이런 태그들을 만약 적었다라고 한다면 검색되는 태그를 확인해 보면 서리태는 여기 서리태 오탄 했구나. 네, 등록되지 않은 거는 제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걸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타이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품명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건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은 스토어의 소개글이 들어가는데 스토어의 소개글을 제가 어떻게 넣었었냐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넣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상품들이 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그쵸?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봤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키워드가 들어가서 적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가정하죠. 자, 판매자 코드는 따로 설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비워둘 거고요.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 체크돼 있죠. 그리고 전시 상태랑 나머지들 특별하게 뭐 맞추실 거는 없으실 거라 여기까지 다 보신 후에는 엔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브랜드랑 제조사는 현재 입력이 안 됐다라고 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내가 입력을 할 거면 확인을 눌러서 위쪽으로 가서 브랜드랑 제조사를 채워 넣으시면 돼요. 채워 넣을 게 마땅히 없는데 뭘 채워 넣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 말씀을 드린다면 마땅히 지금 없잖아요. 그럼 브랜드를 그냥 우리 몰 이름을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제조사도 이렇게 적어서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저장 이제 품질 체크해 보면 그럼 점검 필요한 항목이 없다라고 뜨죠. 그러고 확인 누르시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실제 이제 상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기본 할인을 제가 아까 설정안함을 누른다는 게 설정함이 눌려져 있었나 봐요. 저장하기 누를게요. 그러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올린 상품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올려놓은 것은 여기 한일몰 로고를 눌러보시면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전체 상품이 한 개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가 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상품을 눌러보셨을 때 볼 수 있는 메뉴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테스트용이라고 더 적고 싶어요. 또는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가격을 조금 더 맞춰서 적고 싶어요.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좀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뭔가에 이런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을 조회하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다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창에서는요.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131페이지 1번에도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가 올린 상품이 전체 한 건이 있고 판매 중인 상품이 한 건이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만약에 이 상품 등록 내용을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어떤 상품이 지금 올려져 있고 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상품을 열어서 보겠다 할 때는 이 상품 번호를 누르시면 되지만 상품 자체를 수정하실 때는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수정을 눌러볼게요.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중에는 테스트용이라고 적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품의 이름에 테스트용이라고 적고자 해요. 그러면 이 상품명 앞에 또는 상품명 뒤에 내가 편한 데다 커서를 찍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금액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금액을 수정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은 그냥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상품 수정이 완료됐으니까 한번 보러 가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보면은 여기 테스트 상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보일 거고, 아까 제가 10만원에 공 하나 더 붙였어요. 100만원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상품을 우리가 수정해서 올려보는 걸 해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자, 또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스토어 이름은 하늘몰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희망의 새 리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적혀 있어서 내 이름이 여기 떠 있네, 또는 내 별명이 여기 떠 있네,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끔 듣는 질문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은 스토어 화면이죠. 이게 관리자 창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스토어의 화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로그인 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희망의 샘이라는 분이 로그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이 뜨는 거니까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로그인해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넣었던 원산지 정보나 그리고 택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죠? 아까 또 질문에서는 제조사랑 브랜드를 꼭 적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적으면 좋긴 하겠지만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 제조사랑 브랜드는 어떤 목적으로 있는 거냐면, 브랜드의 경우는 브랜드 검색에서 나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지만, 브랜드가 없는 상품일 때는 만약에 그냥 몰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비워놓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아까 원산지 무게 넣었던 것들 보이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아까 SEO에 넣었던 태그들 보이고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품목 명칭 부분에 내가 적을 수 있으면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상품 상세 참조로 이렇게 뜨는 것보다 몇 킬로, 뭐 몇 그램,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이긴 하겠죠. 근데 일일이 그거 넣으려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다 그냥 상품 상세 참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 밑에 상품 리뷰 보시면 텍스트 리뷰와 포토 동영상 리뷰가요, 내가 넣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리뷰 작성 시에 어느 정도는 네이버에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 정도로 일단 보고요. 창 닫을게요. 자, 챕터 13 부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 및 정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거는 상품의 주문이 일어났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절차상으로만 좀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아직 주문이 안 일어났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물건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상품 발주랑 발송 관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를 좀 수정 좀 해볼게요. 어차피 테스트 상품으로 해놓은 거고 누가 안 살 거기 때문에 뭐 잠깐 100원으로 저는 수정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적고 저장. 지금 현재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을 누군가가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단 제 아이디를 잠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한일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한일님만의 우리는 혜택 이렇게 뜨죠? 그래서 100원짜리 상품이고 택배 배송 3,000원에서 3,100원에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서가 나오게 되고 배송비 정보를 제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뭐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로 결제를 해서 사겠죠. 만약에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 간편 결제로 사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제 결제하는 창이 딱 뜨면서 제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을 하면은 요건 옆에서 입력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됐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신규 주문이 한 건이 생겼다라고 뜨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한번 구경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100원짜리 상품, 뭐 배송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짧게 만들어서 카드 결제를 해보시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어쨌든 제가 그냥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결제를 했어요. 자, 신규 주문이 그럼 한 건이 일어났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한 건을 제가 이제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134페이지에 있는 1번 내용이죠. 클릭. 자, 이렇게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지냐면 판매 관리의 발주 주문 확인 발송 관리 메뉴로 넘어가집니다. 그러면서 신규 주문 한 건을 발송 처리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떴고요. 이 밑에 넘겨서 보면은 상품 주문 번호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놓은 상태라 조금 줄여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떠요. 아마 여러분들 화면하고 이제 같죠? 자, 여기서 상품 주문 번호를 만약에 눌러본다면 이 상품이 누가 주문을 했고 어디로 배송을 보내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거 배송 방법을 무엇으로 배송을 할 건지 선택을 해서 배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겨서 136페이지를 볼게요. 세 번째가 아니라 3번. 그래서 이 주문건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뭐 여러 개가 된다면 그 주문건을 위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전체 선택, 얘는 이제 건당 선택.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배송 방법을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배송을 내가 직접 전달할 거면 직접 전달로 할 테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택배로 보내겠죠.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택배사 명을 적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편의점 택배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실제 물건을 싸가지고 편의점 택배를 보낼 때 편의점 택배 주문하면 이제 송장 번호가 나와요. 혹시 택배 보내보셨나요? 혹시 보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래요. 편의점에 보면은 어떤 기계가 있고 거기다 택배를 우리가 보내게 되면요. 송장 번호가 쭉 출력돼서 나오거든요. 그 송장 번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주 확인, 발송 처리까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도 똑같이 그냥 제가 직접 전달로 할게요. 왜냐면 송장 번호가 지금 저한테 없으니까. 직접 전달로 일단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발주 확인을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요. 선택한 하나의 상품 발주 확인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 고객한테는 상품 준비 중으로 노출됩니다. 발송 처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떴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면 발주 확인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송 처리를 진행해 달라고 뜰 거예요. 만약에 확인을 하게 된다면 아까 여기 발주에서는 이제 사라진 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발주 확인 완료로 가면은 아까 그 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발주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즉 택배를 우리가 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택배 운송장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운송장 번호를 넣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전달이니까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택배 배송으로 한다면 운송장 정보를 보고 얘가 어디까지 배송이 돼서 오고 있구나 라는 발송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배송 현황 관리로 가서 볼게요. 만약에 배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배송 현황 관리에 이제 배송에 대한 주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구매 확정 부분에서는 고객이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구매 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뜨는 거예요. 만약에 구매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는 취소를 눌러서 취소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반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반품 관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교환 관리에서 확인해서 교환 처리를 하거나 반품으로 변경하거나 교환 거부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아직은 발주가 일어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아마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자, 일단 발주 확인이 완료된 건은 지금 배송이 직접 전달이었고요. 만약 발송 처리를 하게 된다면 발송 처리가 이제 진행이 돼서 발송 완료로 처리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배송 중에 한 건 들어왔죠? 그럼 이거를 이제 배송이 다 되면은 이제 구매 확정을 고객이 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정산을 받아서 실제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조금 그래도 확인이 좀 가능하게 설명드리느라고 결제를 한번 진행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네이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발송 처리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주문의 발송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배송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뉴얼 다운로드 쪽에 보시면 발주 발송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랑 판매 관리 전체에 대한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한번 쭉 읽어놓겠다 하시는 분은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발주가 일어났을 때 고객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발주를 취소해 달라든지.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고객을 찾을 때 여기다 수취인명을 적고 주문 조회를 해보면 그 수취인을 찾아서 그 발주 사항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발주 발송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 제 로그인 되어 있는 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떠 있나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배송 중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테스트 상품 그 블랙푸드 검정콩이 배송 중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구매 확정을 하게 된다면 구매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제가 아마 이거를 교환을 하거나 반품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반품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환불 예정 금액 적고 수거 정보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예정이 반품 사유로 처리가 되겠죠. 만약 구매의사 취소다 그러면 이제 반품 비용이 발생할 때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였을 거고, 그렇게 해서 환불 금액을 확인을 하고 수거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반품 요청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발송을 했다면은 발송했습니다 하고 발송일이랑 적음되고, 발송 안 했다면 발송 안 했습니다 해서 반품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수거 정보를 입력하고 반품에 대한 뭐 비용을 입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구매자가 이제 만약에 반품을 했을 때의 경우니까 여기까지 신경 쓰시면 너무 골치 아프실 거고요. 일단은 반품을 한다라기보다는 발주하고 발송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품 발주 발송 관리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인 주문 흐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을 했다라고 했을 땐 우리한테는 신규 주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면 이제 발주 확인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주 확인을 해서 배송 준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배송 중, 배송 완료, 정산의 절차를 거쳐서 내가 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요, 결제 완료, 배송 준비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확정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아직 익숙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막상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뭐 도매국이나 우리가 상품 올릴 때 실제 주문이 이루어지면은 실제 발송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송이랑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139페이지에 있는 충전금 관리하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정산 관리 부분에 정산 내역에서 정산이 되는 내역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 할 때는 정산 상세 내역 상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 대금이 얼마가 들었고 얼마의 수수료가 나가서 얼마 정도 정산이 들어갔다라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 내역인데,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이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동영상 교육으로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져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는 사항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판명별로 설명드리겠어요. 유형에 따라 만의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어쨌든 조회 결과 뽑아보면 여기 월별로 얼마씩 된다, 이 부가세 내역이 나오니까요. 그거를 그냥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울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조회라는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거든요. 아까 전에 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쇼핑에서도 검색이 돼서 들어올 때 수수료를 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충전금 관리. 아까 우리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충전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충전금을 충전을 해서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출금을 하시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금에 대한 내용까지 그냥 가볍게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의 리뷰 관리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한다면 정산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때 보면은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할 때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 리뷰는 실제 안 적혀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구매를 할 때 꺼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리뷰가 적혀 있을수록 아무래도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리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실제 리뷰 관리는 재구매를 위함이고 SNS로의 노출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 1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구매 확정 및 리뷰 관리 부분에 142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판매 관리에서 아까 구매 확정은 이 구매 확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구매 확정을 했다면 그 구매 확정이 완료된 주문권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관리, 리뷰 관리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문의 리뷰 관리에서 여기 리뷰 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는 이제 구매자가 작성한 리뷰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리뷰가 적히면 이 리뷰 목록을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리뷰가 잘 작성이 된 글은 베스트 리뷰를 선정해서 혜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리뷰가 적혀 있는 글을 선택해서 답글 작성을 하면 판매자 답글을 작성해서 등록해 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3페이지에는 노출 서비스 관리하기가 있는데요. 노출 관리의 노출 서비스 관리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노출 관리의 노출 서비스 관리.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과 그리고 보시면은 네이버 톡톡은 연동으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 톡톡이 아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걸 눌러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네이버 톡톡을 사용해서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토어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웹사이트 검색 결과에 스토어가 노출되게 되는 기능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한일 컴퓨터라고 쳤을 때 여기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얘가 뜨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네이버의 웹사이트 검색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 검색 결과나 순서는 검색 로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 무작정 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몰 이름을 쳤을 때는 바로 뜰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몰을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설정함으로 눌러두시면 바로 뜨진 않고요. 다음날 정도에부터는 아마 한일몰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검색 등록은 저는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요 근래 추가로 된 게 원뿔딜이라는 게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한번 해볼까요? 1대1 구성의 핫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핫딜 서비스다 라고 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살 때 할인을 해주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원뿔딜 판과 다양한 노출 영역의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얘는 매출 수수료가 5% 매출 수수료 부과가 됩니다. 결제 수수료는 별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만약에 카드 결제한다면 5%에 플러스 3.74% 요렇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거면 연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관의 필수에서 확인하셔서 연동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연동 안 함으로 두지만 만약에 원뿔딜을 사용하실 분은 연동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온오프라인 채널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 오프라인 상에 상점이 있다면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TV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요즘 혹시 라이브 방송 아세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홈쇼핑처럼 판매자가 영상으로 상품을 선전하고 판매하는 걸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하려면은 이걸 이제 연결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은 안 되고 어쨌든
오프라인 상으로도 채널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네이버 서비스의 상품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모두라는 거는 홈페이지를 말하는데요. 네이버에서 모두라는 홈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두가 HTML을 몰라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사이트를 만들어 놨다면 그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노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폴리오라는 거는 실제 보면은 뭐 캐릭터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라폴리오를 연결하시는 거고요.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의 유입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애널리틱스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급 아이디는 애널리틱스의 설정, 사이트 등록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생각하신다면 설정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설정하는 게 좀 까다롭다 하면요. 실제 이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통계 정보가 잘 나와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제가 연결해서 보아도 애널리틱스보다 통계 정보 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연결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설정으로 해놓고 그 발급 아이디를 적어서 검증하고 저장하시면은 애널리틱스를 연결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유입 현황을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설정 안 해놓을 거예요. 자,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 이 부분에서는 애누리랑 다나와의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은 안 되세요. 근데 나중에 사업자로 등록하셔서 하실 때는 애누리나 다나와라는 가격 비교 서비스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노출시킬 수가 있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옆에 SNS 설정이란 부분도 한번 눌러서 볼게요. 자, SNS 설정이라는 부분은 실제 책의 144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럼 연결 URL이 뜨고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늘 모래 밑에 블로그가 떠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연결된 블로그가 뜨는 거예요. 근데 뭐 연결하나 안 하나, 요 끝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로고로 떠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그 SNS로 들어가진다 정도인데, 상품이 지금 하나다 보니까 얘가 좀 눈에 띄게 보이지만 상품이 여러 개가 배치가 돼서 있을 땐 얘가 거의 밑에 저 푸터 정보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보이는 요소는 아니라서 연결하셔도 되고 연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블로그도 잘 운영을 하고 꾸준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결해 놓으면 괜찮을 거고, 아니면 블로그를 내가 잘 쓰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연결해서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결 안 해야겠죠? 자, 노출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죠? 만약 페이스북도 연결하려면 이런 창이 뜨는데 페이스북에 URL 주소를 적고 저장하시면 연결이 된다 이거고요. 인스타그램도 설정하려면 인스타그램에 URL 주소를 적고 저장하시면 아까 전에 쇼핑몰 밑에 하단에 아까 블로그 로고 뜬 것처럼 로고가 떠 있고 그 부분을 누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약간 이런 부분이라 좀 재미는 없지만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147페이지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 스토어 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부가세 신고랑 세금계산서 메뉴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품을 팔게 되면 부가세라는 걸 신고하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에요. 한번 그냥 훑어서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열어볼게요. 자, 일단 정산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 이 부분을 눌러보면
부가세 신고 내역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더라. 그죠?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는 네이버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세금계산서 조회 같은 경우도 아까 발행 상태나 신고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금계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금 더 배우기에 그 내용은 적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8페이지 판매자 등급 확인하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뉴 중에 판매자 정보로 가볼게요. 판매자 정보. 판매자 등급으로 갈 거예요. 여기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등급. 자, 여기는 이제 산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등급 안내 산정 기준을 눌러보시면은 씨앗 등급과 새싹 등급은 아이콘이 따로 없죠. 이 등급들은 판매 건수가 씨앗은 100건 미만이고 판매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일 때 씨앗 등급이 되고요. 100건이 넘으면 새싹 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판매가 만약에 300건 이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워 등급, 500건 이상이다 라고 하면 빅파워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들이 올라가게 돼요. 자, 산정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의 누적 데이터로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내가 몇 건을 팔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굿서비스라는 거는 리뷰 만족도가 평점 4.5 이상이면 굿서비스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빠른 배송, CS 응답이나 판매 건수에 따라서 굿서비스 마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등급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상품의 등록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씨앗과 새싹 등급은 10,000개까지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 등급 이상부터는 50,000개까지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록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씨앗이나 새싹 등급은요, 실제로 아무래도 노출이 파워 등급보다 비파워 등급보다 좀 낮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네이버에는 실제로 초보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게 된다면 아마 신규 상품들은 앞에 상단에 자주자주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모를 연 입장에서 만약에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더 잘 팔릴 확률이 좀 있겠다라고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초심자 혜택 같은 거 한 3개월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노출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파워 등급이나 비파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노출도 잘 되고 잘 운영되는 스토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자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이 부분에서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 프로그램의 페널티 정책도 실제 존재를 하는데요. 판매를 할 때 만약에 상품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안 보내게 된다, 미발송을 하게 된다, 이럴 때 가끔은 이렇게 벌점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벌점은 많이 누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주의, 경고, 이용 제한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경고나 이용 제한까지 걸릴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취소 사유가 만약 품절이라고 한다면 품절이 됐다고 해서 취소를 우리가 망부자비로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한테 직접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서 품절이 돼서 취소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그분들이 취소 처리를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런 페널티 점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품절이 됐으니까 내가 맘대로 우리 몰에 가가지고 품절 처리해버리고
상품을 내려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페널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가 실질적으로 쌓일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널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149페이지에 판매관리 페널티에 대한 제재사항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사업자 전환하기를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판매자 정보에 보시면은 사업자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만약에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이나 판매자 신고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쇼핑몰을 내가 사업자 전환을 해서 사업자 쇼핑몰로 운영을 하겠다 할 때는 이 부분에서 바꾸게 됩니다. 보시면 오늘 질문에 바로 이 부분의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스토어가 사업장 주소가 아닌데 사업장 주소로 바꿔야 될 때 어디서 바꾸나요? 라는 질문을 아까 받았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주소 수정 다 가능하니까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서류들은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사업 명의 통장 사본을 넣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검수를 통해서 바로 사업자 쇼핑몰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자로 아예 내가 쇼핑몰을 새로 운영을 열어두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자 정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나와 있다 보니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판매자 정보라는 부분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사업자로 바꾸지 않아도 사업장 소재지를 바꿔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주소 수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주소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집원 도로명을 적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쉽게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 옆에 볼까요? 실시간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죠. 판매자 정보의 실시간 알림 설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 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제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걸 모바일로 알림을 받고자 할 때 실시간 알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도 뭐 연락이 바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림을 설정으로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바꿔주세요. 왜냐면 주문이 혹시라도 들어오면 주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정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은 알림 수신을 받겠다가 되는 거고, 에티켓 모드는 만약 이게 이렇게 적혀 있죠. 21시부터 9시까지 알림을 수신 안 하겠다. 이거를 할 거면 설정. 아니면 내가 24시간 다 알림을 받겠다면 설정 안 함으로 체크해 놓고 수신 연락처 설정해서 저장해 두시면요. 실시간 알림 수신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땐 10분 간격으로 주문이 들어오거나 취소가 이루어지거나 교환이나 반품권에 대해서 문자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노출 확률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요 땡땡 이거 없애고 이렇게 적어서 인증하면은 인증이 돼서 저장까지 하는 건데요. 제 번호가 아니라 닫을게요. 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 스토어를 내가 없애겠다.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한일몰 1이라고 적고 어떤 분은 이게 이름을 먼저 변경을 해버려가지고 이름을 못 바꾸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를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좀 힘들 테니까 나중에는 아마 지금은 연습 중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나중에는 탈퇴를 하셔야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탈퇴 신청이에요. 근데 탈퇴 후 재가입이 30일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라도 내가 쇼핑몰을 다시 제거했다가 다시 열겠다라고 한다면 30일간 가입이 되지 않으시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세요. 자, 매니저 관리. 여기도 얘기할까요? 상품 판매 권한 신청. 요거는 특정 상품 카테고리의 경우에
상품군에 따라서 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기식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판다든지 전통주를 파시는 경우 또는 해외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 각각의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 건기식이라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권한 신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그냥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한 뭐 일반 잡화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따로 판매 권한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심사를 거치면 심사 내역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판매자 등급 아까 설명했고 매니저 관리. 이 매니저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본인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긴 하지만 큰 기업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해요. 그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 직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니저를 초대를 해서 여러 명이 관리를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도 초대를 해서 늘 수가 있고요. 매니저의 권한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등록하기만 하게 하거나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을 매니저 관리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요거 지식재산권 침해관리라는 부분은 만약에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로 신고를 들어온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소명을 하지 않으면 상품이 판매 금지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관리는 풀필먼트 서비스 신청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곳들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더라.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견적서 신청하고 계약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머지 이거 공지사항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공지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쭉 메뉴에 대해서 훑어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을 겨우 책에 있는 대로 올려보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제대로 잘 올릴 수 있도록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은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잡아서 올리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검색에서 우리가 얼마씩의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마진을 남길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해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쭉 소개를 드리면서 상품을 올리는 걸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있는데요. 잠깐 창을 네이버를 열어주시고요. 도매국이라고 좀 적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돈 버는 쇼핑 도매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도매 상품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대표 사이트 중 한 군데예요. 물론 여기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쇼핑몰들에서 도매 사이트들에서 우리가 도매를 떼서 판매를 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오세요. 아주 간단해요. 네이버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 동의하시고 가입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보게 되잖아요. 월요일날 볼 때는 상품 한 개를 여기서 한번 선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상품을 올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입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꼭 도매국이 아니어도 다른 상품을 올려보실 분은 다른 상품으로 선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접근이 제일 편한 게 도매국이라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도매국에서 상품을 올리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해오시는 게 숙제. 숙제 간단하죠?